제가 조금 전에 뭐 그 오프닝에서도 급하게 좀 몇 줄 읽어드렸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칼을 제대로 빼든 것 같습니다.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바쁘게 수사를 해왔는데 조금 전에 저희 방송 시작 직전에 검찰이 무언가를 발표했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13명을 기소했다고 하는데 그 면면을 한번 볼까요? 네, 오늘 불구속 기소로 넘겨진 13명을 살펴보면요. 송철호 울산시장이 있고요. 또 송병기 부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해서 청와대에서는 한병도 전 정무수석, 또 백원우, 박형철 비서관 등등 13명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3일 날 단행된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가 시행되는 2월 3일 이전에 뭔가 그 윤석열 총장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제 이 기소를 두고 이성윤 지검장이 뭐 결재를 뭉갰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픽 화면에서 면면이 볼 수 있는데 저 6사람을 포함한 13명이 오늘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6명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그동안에 이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뉴스를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 한번 그동안의 뉴스를 머릿속으로 한번 복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청와대 선거 개입,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해서 의혹에 휩싸였던 인물들은 거의 사실상 전원 빠짐없이 불구속 기소가 됐다.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가 있다라고 이제 검찰을 본 것이죠. 재판에 넘긴 겁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지금 다 불구속 기소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의 울산시 행정을 이끌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서 그 밑에 있었던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그 지금 청와대로부터 뭐 비비 촉구 받아서 수사를 당시에 진두지휘했던 것 아니냐.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청와대 내부 한번 볼까요?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 비서관, 백원우 당시 대통령 민정비서관, 박형철 당시 대통령 반부패 비서관. 글쎄요, 조 부장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번에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이 됐습니다. 예. 이게 보복성 인사다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 인사로 인해서 새로운 임지에 부임하는 시기가 바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하하.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런 절박감이 검찰로서는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열었고요. 어허. 여기에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예예. 적격 판정 내리자마자 바로 다음날 검찰이 황운하 전 청장을 비롯해서 불구속 기소를 한 것이죠.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머쓱하게 된 거예요. 머쓱하게 됐다. 네. 그러니까 여당의 공천심사위원회가 문제없다. 허허.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예예. 오늘 그 검찰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면 이 사람들의 혐의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이 충격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황운하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예. 일종의 하도급 수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왜 공사 현장에서 도급과 하도급을 얘기를 하잖아요. 예.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그것을 고스란히 수사팀에 옮겨서 수사를 하도록 한 거예요. 예. 이거는 명확한 표적 수사인 거죠. 아하. 네, 그리고 또 자신의 수사 지시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경찰관들에게 부당하게 인사 조치까지 했습니다. 아이쿠야. 이게 직권남용인 거예요. 예, 네, 예. 이런 식으로 13명의 혐의는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 직전에 검찰이 13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해가지고 좀 급하게 좀 출력을 해왔습니다. 이게 검찰이 조금 전에 우리 기자들한테 뿌린 13명 불구속 기소했다고 하면서 뿌린 보도자료입니다. 이 3장이에요, 석장. 공소장은 나중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이 담겨서 이제 공개가 될 것이고 일단 이게 보도자료 형식입니다. 여기 이 석장 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겼는지 주요 포인트를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드릴게요. 근데 최진영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까요? 또 하나 약간 좀 놀라운 것은 이 검찰 여기 이제 불구속 기소 내용에 보면 송철호 시장이요. 송철호 시장이 2017년 9월에 황운하 당시 청장한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을 합니다.
송철호 시장이 황운하한테 직접 청탁한 걸로 나와요. 그렇죠? 직접 청탁을 하고 그 밑에 있던 송철호 밑에 있던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 문 전 행정관한테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백원우, 박형철의 손을 딱딱 탄 이후에 경찰청, 울산청까지 하달됐고 황운하는 그걸 받아서 김기현 표적 수사를 했다. 그게 한편에 지금 드라마처럼 이 보도자료에 다 담겨 있어요. 한편의 드라마를 넘어서 한편의 영화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검찰이 지금 보도자료로 내는 내용을 보면은 정말 모든 권력기관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비서관 등 청와대 실세 권력과 그 당시 미래의 권력이 될 수 있는 송철호 부산시장 후보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 그리고 또 경찰청의 울산 경찰 지방청장이었던 치안감 황운하 청장.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기에 범죄에 이렇게 가담됐다는 사실이 거의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청와대의 이른바 하명수사 및 울산 선거의 선거 개입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철호 후보자가 2017년 9월에 황운하 청장을 만나서 직접 이 현역 그 당시 김기현 비서실장의 서울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그 사실이 있었고 그 뒤에 이어서 정말 체계적으로 청와대에 있던 분들이 위에 있는 비위를 제공하고 그 비위를 재가공해서 첩보를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달했다는 사실 자체가 검찰에서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정말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건 중에 공수장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이런 것도 있고 많은 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공선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을 이용해서 선거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이를 위반하고 부정한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공선법은 6월이 공소시효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10년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유죄가 확정된다고 하면은 현재의 송철호 시장에 대한 것도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 변호사께서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잘 정리를 좀 해주셨고 그럼 하나하나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검찰의 13명 불구속 기소자 명단에는 지금의 현 울산시장 송철호 시장도 불구속 기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김 기자, 이 송철호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인연을 가진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인사들이 대거 관여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와대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여기에 관심을 가졌냐 이것 또한 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송철호 노동원 대통령이 그리고 저는 거의 평생의 동지입니다. 민주화운동 함께 했었고요. 또 수많은 노동, 인권, 시국 사건들 또 함께 변론했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장관급인 국민고충처리위원장 맡으셔서 또 우리 정부 운영을 함께 했고 지난 대선 때는 울산 지역을 또 책임지셔서 제가 40%에 달하는 높은 득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저로서는 평생의 동지이면서 제가 정말 빚을 많이 진 고마운 분입니다. 정말 과거 노무현보다 정말 100배 더한 과거 송철호입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요? 우리 송철호 후보님의 당선을 보는 겁니다. 자, 송철호 울산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로 알려져 있고요. 굉장히 가까운 인물인데 아까 문재인 대통령도 내 소원은 송철호의 당선을 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송철호 시장은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네, 김 교수님, 물론 이제 아까 최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는 드러날 겁니다. 이게 뭐 모든 게 다 사실이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검찰의 판단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지금 보면 청와대의 무슨
수석들, 또 청와대의 당시 행정관들, 그리고 당시 울산지방경찰을 이끌던 황운하 청장, 울산시 공무원들, 뭐 이런 등등, 또 청와대의 비서관들 다 동원이 돼서 송철호의 당선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움직인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검찰의 판단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선거에 개입한,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것이 되면 굉장히 이게 청와대로서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검찰의 판단. 만약에 이제 이 검찰의 지금 주장이죠. 사실은 공소장도 아직 안 나와 있고 보도자료 지금 낸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사실이라 그러면 청와대가 범법자죠. 지금 뭐 거의 그 범법자로 구성되는 이런 상황. 저는 윤석열 총장이 칼을 제대로 지금 마구 쓰고 있다. 마구 쓰고 있다. 2월 3일이 그렇게 중요했나.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발령이 나기 전에 모든 기소를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욕망이 지나치게 지금 모든 부분에서 기소를 지금 남발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뭐 재판에 가서 어떤 것이 이제 진실인지 규명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윤석열 총장이 계속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검사는 검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들어오는 검사도 본인의 어떤 자존심을 갖고서 수사에 임할 텐데 이 부분을 이렇게 시급하게 조급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사안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기소를 전면적으로 하고 있다. 예. 좀 무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여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이제 이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 황운하 당시 울산 경찰청장한테 지금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부분을 수사를 해달라. 예. 이거는 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우리 유권자들이 뭐 진짜 어떻게 보면 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피를 토할 일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 범죄인 검찰 보도 자료에는 그렇게 그렇죠.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송철호 시장이 황운하한테 청탁을 한 것으로. 그러니까요. 예. 그거가 사실이라 그러면 뭐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건 예. 정권의 어떤 차원에서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봅니다. 낮게 본다. 예. 그 시기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분위기가 PK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좋을 때예요. 예. 이렇게 무리할 이유가 사실상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 부장. 예. 네. 우선요, 이 사건, 보도자료에 관해서만 하더라도 청와대는 사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해야 된다. 예. 왜냐?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이 뭔가요? 바로 선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민주주의의 요체인 선거에 청와대가 깊이 관여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청와대의 핵심 인사들이 수사기관, 경찰까지 동원을 해서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공작을 시도한 거예요. 이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야 됩니다. 물론 실체적 진실의 규명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많이 다투겠지만 예. 우선 오늘 보도자료 내용만 하더라도 검찰이 자신이 없다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깊이 반성을 하는 국민을 향한 어떤 그 발언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오늘 기소된 13명 가운데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송철호 울산시장 측의 송병기 부시장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관여했고 청와대가 나섰다. 송철호 울산시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 그런데 송철호 울산시장까지 기소가 됐다는 건 송철호 울산시장도 이 사안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상 이 사안은 재판의 흐름도 봐야겠지만 예. 재선거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 오늘 기소된 사람 중에 상당수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여당 소속으로 총선에 입후보하겠다는 여러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허허. 대표적으로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이 있고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출마한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적격 이렇게 적격 평가까지 판정.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훈공천 그리고 선거공작 피의자들이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지금 뉴스 전해진 거 봐서는 조 부장은 이 정도 사안이면 청와대가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청와대 관계자 말하길 당장의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라는 게 청와대 또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요. 검찰의 보도자료 내용을 한번 요약해보면 최진경 변호사님 이런 것 같아요. 경찰 하명 수사 관련해서는 제가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찰 하명 수사 관련해서는 검찰은 이렇게 봤어요. 송초로, 송병기, 황운하, 백원우, 박형철 이 다 개입돼 있다. 그 다음에 공공병원 등 송초로 공약과 관련해서는 송초로, 송병기, 청와대 행정관이 관여돼 있다. 후보자 매수 관련해서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 얘기하는 거겠죠. 후보자 매수, 한병도 정무수석이 관여돼 있다. 울산광역시청의 자료 유출, 이 울산시 공무원들이 송초로 캠프에 자료 건넸다는 거 아니에요? 보안 문서를. 거기에는 당시 울산시 공무원 4명이 관여돼 있다. 저 깜짝 놀랐는데요. 이번에 공수사실의 이어지는 크게 5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있던 지방선거 전, 선거 과정, 선거 이후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냐면은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송초로 후보 예정자가 2017년 9월 달에 황운하 경찰청장을 만나서 선거에 관한 어떤 수사 청탁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이와 같은 그 하명 수사를 지시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울산광역시에 있는 그 황운하 청장이 수사에 개입을 했다는 것이 이번 공수사 그 과정의 핵심이고, 또 나아가서 선거가 시작되니까 이게 그 청와대가 그 후보의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는 것이죠. 거기 보면은 공공병원 등 공약과 관련해가지고 송초로, 송병기 부시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보면은 공공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선거 공약으로 만드는 과정에 그대로 개입했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더불어서 민주당 내에서 선거를 이제 그 후보자를 하는 과정에서 한병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 임동호 후보에 대해서 공기업 사장에 대해서 직을 제공하면서 출마를 포기, 권유, 공직 어떻게 보면 제공 의사표시를 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고 해서 보면은 시작하기 전 또 내부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예비 선거 그리고 본선거 나아가서 다 끝내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농공행상까지도 관여했는 겁니다. 뭐냐면은 그건 뭐예요? 지금 그 이번에 처음 이 부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8년 7월 달 당선된 이후에 울산시장 특보 공개 경쟁 채용 질문 면접 내용을 유출해가지고 채용 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했다는 것까지 되는 걸 보면은 선거 시작하기 전에 수사를 개입을 해서 했고, 그리고 그 선거 과정에서는 조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유리하게 하는 공약에 관여를 했고, 당선되니까 내부적으로 자기 사람 심기 위해서 이 보면은 그 공개 채용에도 부당하게 개입했던 내용이 있어서 선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하게 개입했다는 것이 보면은 정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청와대가 민주주의의 꽃을 꺾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가 왜 시작됐을까요? 바로 전 정권과 전 정권이 합세한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해서 적폐라고 규정을 짓고 수사가 시작된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정권에서는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요약되는 여론 조작,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직접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한 겁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거죠. 재판을 지켜보겠지만 이 부분 자체,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되는데 입장이 없다고 하니까 참 저로서도 참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일을 이렇게 하는지. 예. 그리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은 얼마나 중요하느냐.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이것 때문에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관위에서 위반 결정을 받고 탄핵 위기까지 몰렸던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같은 경우는요, 공무원의 어떤 중대성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 사건이면 2027년까지 계속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을 때 빨리 털고 가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알겠습니다.